네, 간밤 M7 기업 상황도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 테슬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강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교통부 장관 후보 션 더피가 테슬라의 조사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은 약간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 조사를 하고 있던 240만 대에 대해서 성능이 괜찮은지 계속해서 보겠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주목해볼 호재성 소식, 앞서 확인해 보셨던 틱톡 이어서 모델 Y 주니퍼의 사전 주문 대수가 5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미지가 바로 모델 Y 주니퍼입니다. 이 전체적인 디자인은 테슬라와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기존부터 원체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역시 초록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GTC 2025에서 퀀텀 데이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기존의 CES 2025에서의 연설과는 약간은 다른 모양새입니다. 양자 앞으로 한 30년 정도는 길게 더 봐야 한다라고 밝혔지만 이제부터 양자를 시작하겠다라고 선도 소식을 알린 건데요. 역시나 젠슨 황의 입에 다시 한번 주목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네요. 다음 기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알파벳입니다. 3.33% 상승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5년이 알파벳의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025년을 AI에 있어서 리더로 마무리하거나 큰 리스크를 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경쟁사 대비 현재 기술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언급하면서 목표 주가 210달러에서 22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는 부분까지 챙겨보시죠. 다음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1%대 2% 가까이 마감을 했는데요. 12월 판매량에 있어서 가이던스의 일부는 실망을 조금은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2월 판매량의 둔화로 시장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미국인 180만 명의 카드 사용량을 분석을 해봤을 때 3년간 평균적으로 애플의 36%가량을 썼다면 이번 12월의 판매량 둔화로 이번에는 28%로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 감소를 약간은 유의미한 수치로 분석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아쉬운 업그레이드 사이클입니다. 역시나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네요.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다음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2.62%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양자에 조금은 참여하는 모양새입니다. 퀀텀 레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어 내용을 그대로 풀어보면 우리도 이제 양자 대비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엔비디아도 그런 연설을 이어온 가운데 양자 컴퓨팅 선도 대열에 앞으로 더 합류할 것인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여섯 번째 기업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조지아주였다면 이번에는 멕시코인데요. 지금 50억 달러 가량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작년에 이미 이 계획을 발표했었죠. 향후 15년간 1,500달러를 쏟겠다라고 밝혔는데 계속해서 그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이미 멕시코의 AWS 서비스는 제공 중이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업 메타입니다. 메타 역시 4%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그 와중에 간밤 들려왔던 소식 한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틱톡입니다. 이 틱톡이 미국 제사에 매각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용 금지에 대한 전망이 조금은 더 우세했는데요. 미국 대법원이 이 마감 시한을 19일에서 조금 더 늘리거나 아니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제기됐다는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그래도 오랜만에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앞서 확인을 했다시피 M7 기업들도 정말 오랜만에 초록불을 켜줬는데요. 전반적인 마감 상황 함께 짚어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정말 오랜만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는데 CPI가 가장 관건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PPI도 전에 좀 잘 나오긴 했는데 CPI 같은 경우는 더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CPI는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왔지만 근원 CPI 이쪽이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CPI가 아주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스닥이나 뭐 다들 좀 크게 올라갔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결국은 물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미국 증시를 좀 볼 수 있겠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8%, 4.9%까지 올라가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무려 4.7%대까지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그 아래까지 좀 떨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증시가 좀 이제 완화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상황들이 되고요. 뭐 그 밖에도 코인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따라서 CPI나 증시의 여러 가지 완화에 따라서 굉장히 좀 회복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증시가 괜찮게 흘러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PI부터 국채까지 함께 잘 짚어주셨는데요. 앞서 코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장중에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려왔는데 이런 소식 들려오면서 관련해서 코인베이스는 한 8%가량 급증하기도 했어요. 이 부분도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또 미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코인 거래소로서 유망한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최근에 이제 소식이 있었던 건 SEC가 좀 소송을 걸었다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SEC 같은 경우는 여러 이런 코인 거래소들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바이낸스라던가 코인베이스 등등에 걸었는데 지금 간밤 같은 경우는 리플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자, 그래서 리플을 먼저 말씀드리면 리플에도 SEC가 소송을 걸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일부 승소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리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80%나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코인 시장을 좀 좋게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연방판사가 이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명령들을 리플의 편을 좀 들어줬다라는 측면. 물론 이제 SEC가 항소를 하긴 했는데 이런 점들은 약간 좀 기울였다라는 거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SEC가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코인베이스 쪽으로 판사가 어느 정도 손을 들어주는 그런 방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인 시장이 또 여러 상황들이 좀 안정화되면서 좀 상승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줬던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짚어봤습니다. SEC 소송 관련한 이슈까지 짚어봤는데요. 리플의 급증세까지 함께 다뤄봤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업별로 추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 안에서 함께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 볼 기업은 첫 번째 어디로 출발을 해볼까요? 네, 아이온큐가 가장 첫 번째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지금 최근에 네. 가장 화두가 되고 있었던 것이 많이 급락을 했었다는 것. 그렇죠. 젠슨 왕이 크게 좋지 않게 말했다는 것이 가장 좀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마크 주커버그가 또 여기에다가 쐐기를 박았죠. 좀 안 좋다 이렇다 하니까 20년 걸린다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이온큐를 비롯한 뭐 리게팅 컴퓨터라던가 퀀텀 컴퓨터 등등이 좀 크게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왔죠. 오늘 근데 이들과는 다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양자 컴퓨터가 2025년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했고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의 문턱에 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급락을 했었던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이 또 아이온큐 이쪽이 대표하는 주식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좀 올라갔던 것을 좀 판단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크게 올랐었던 지금 최근 3달 동안 좀 올랐다가 지금 급락을 했었죠. 근데 이제 급락했다가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타나는 측면인데, 저는 아이온큐에 대해서 좀 이런 점들을 보면은 주주 상황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판단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사운용사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위가 블랙록이고 네. 2위가 뱅가드 그룹이에요. 전체 자사운용
규모가. 근데 이 아이온큐의 1대 주주가 최대 주주가 이제 뱅가드 그룹이고 2대 주주가 바로 블랙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김정상 교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창업을 했는데 네. 아직도 지분을 3%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좀 지분 가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엔비디아가 참 재밌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떤 점이요? 네, 젠슨 왕이 분명히 20년, 30년 걸린다고 이렇게 망치로 때렸죠. 네. 때렸는데 이번에 또 약을 줍니다. 병주고 네. 약 주고. 근데 왜냐하면은 엔비디아의 그 3월에 컨퍼런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양자데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퀀텀 데이를 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안 좋다 하면서도 3월에 또 준비를 하는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젠슨 왕이 그렇게 말했던 거는 20년, 30년 걸린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견제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양자 컴퓨터가 확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컴퓨터 그래픽 카드 그리고 AI 반도체 칩에 대한 확고한 위치를 좀 방어하고자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분 가치도 그렇고 이러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술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엔비디아 정말 재밌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타임라인을 또 짚어보면 뭐 젠슨왕 CEO가 이거 안 된다, 한 30년 걸린다라고 했다가 또 양자 컴퓨터 관련 그룹의 CEO들이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는 또 젠슨왕이 기조를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상용화 시점이 언제인가가 더 헷갈려지는 것 같아요. 혹시 실장님은 개인적으로 인사이트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20년이라고 젠슨 왕은 말했지만 네. 그거보다는 더 빨리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만 두고 봐도 빌 게이츠가 처음에 이제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모든 개인들이 뭐 90년대에는 뭐 80년대, 90년대에는 모든 개인들이 갖고 있을 것이다. 개인 컴퓨터를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다 우습게 봤어요, 사람들이. 네. 왜냐? 어떻게 그 당시 뭐 60년대, 70년대는 정부 기관에서 엄청나게 큰 이런 컴퓨터, 네. 기계 그런 것들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는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나왔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개인용이 되느냐. 그러면서 빌 게이츠를 우습게 봤는데 빌 게이츠는 해냈죠. 80년대, 90년대부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90년대부터는 많이 보급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도 어느 정도 그런 전문가들만의 견해는 다르겠지만 그거를 해내는 사람, 기술에 대한 과학 기술의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과학 기술이 뭐 1년에 2배씩 상승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분야마다 다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시각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락이라던가 뱅가드 그룹이 이렇게 지분을 많이 투자하는 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점들은 좀 긍정적으로 저는 한 10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년, 네. 10년이요. 여러 뭐 의견들이 많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많지만 실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0년 정도. 또 여러분도 여러 과학기술 관련해서 뉴스와 함께 서치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종목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저희 또 금융주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또 짚어주실 기업은 어딜까요? 저는 JP 모건 체이스 이거를 좀 네. 보고 있는데요. 사실 금융주가 오늘 실적 발표가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뭐 시티그룹이라던가 뭐 많은 골드만삭스 등등이 웰스파고 등등 했는데 다들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 오늘은 금융의 날이구나 뭐 이렇게 말이 됐는데 문제는 JP모건 체이스만 소외를 받았다는 거죠. 1.97% 상승했는데 이 정도는 오늘 나스닥이 2% 넘게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게 상승했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네. 다만 이제 JP모건이 지난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어요. 그러면서 순이익이 50% 급증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JP모건이 이렇게 고성장을 달리는 게 굉장하다고 보는 게 JP모건은 정말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10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 대공황 때부터 활동했던 JP 모건이다 보니까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도 대단하고 그런데 이제 1%밖에 상승 안 했다는 거는 다른 금융주 대비 키 맞추기 효과 이런 점들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차트 보시더라도 지금 뭐 거의 뭐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뭐 아래 꼬리가 달려있던 이런 네. 상황이거든요. 이런 아래 꼬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힘이 좀 약했었다가 이제 마지막에 막장 되면서 이제 끌어올리는 말아 올리는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JP모건 체이스가 좀 이런 간극 차이를 좀 많이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최근에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JP모건 체이스는 거의 뭐 전 고점을 뚫지 못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점을 뚫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있어서 금융주 상승폭에 대해서 조금 약간은 소외를 받았다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키 맞추기 효과일 수 있다. 앞으로의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대담으로 이어가기 전에 M7에 대한 소식을 함께 정리를 하는데 간밤에 또 테슬라가 크게 올랐어요. 이 부분 한번 또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죠. 테슬라가 이제 드디어 좀 발현이 되는 네. 2차 전지 쪽에서 많이 눌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좀 발현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죠. 네. 곧 이제 한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D-Day가.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편을 들었던 일론 머스크가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고 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지금 2040년까지 굉장히 좋을 것이다. 750만 대의 자율주행차를 테슬라가 공급하면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1200만 대의 자율주행차를 공급한다.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율주행차 쪽으로 굉장히 이런 모건 스탠리가 좋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좋고 뭐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지금 흥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거 봤는데 모델 Y 주니퍼가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첫날에 5만 대 주문이 나오면서 흥행을 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좋고 또 최근에 이제 준비한 게 상반기 쪽에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의 저가형 모델 Q가 이제 지금 출시를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사실 이 테슬라가요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 네. 시장 점유율이 비아디보다 밀립니다. 비아디가 중국의 비아디가 1위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2위다 보니까 근데 다만 이런 거 있어요. 비아디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자국 내에서 많이 이렇게 소비를 합니다. 네. 중국은 뭐든지 이제 스스로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곧 틱톡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틱톡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막히면서 네. 중국만 소비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가 막히고 있는데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는 저가형 자동차로 많이 팔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테슬라가 모델 Q를 통해서 저가형 자동차로 이렇게 비중을 맞춰 나가는 그런 걸 봤을 때는 테슬라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오늘 뭐 7% 넘게 상승을 나오면서 426달러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눌렸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만회해 나가는 시점이고 양봉, 음봉, 양봉 이렇게 나타나면서 드디어 이제 추세 전환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 상에서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 이거를 좀 뚫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테슬라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겠나. 저는 트럼프 취임 이후로도 좀 잘 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비아디의 현재 점유율은 조금은 밀리고 있지만 이번에 출시됐던 모델 Y 주니퍼 또 앞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모델 Q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기업으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분석해 주실 마지막 기업은 어디일까요? 네, 메타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틱톡이 이제 금지가 되는데 1월 19일 날 시행이 됩니다. 틱톡을 미국에서 못하도록
네. 못하도록. 사실 틱톡이 이제 유튜브랑 이렇게 비등비등한데 유튜브를 꺾었다, 위로 올라갔다 이런 말들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지법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다시 한번 살아나서 오늘 메타가 3%, 4% 올라간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제는 좀 급락을 했었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미국에 대한 이 틱톡의 사업권을 일론 머스크가 또 사들일 수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또 약세가 나타났죠.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이 미국 사업부의 이런 추정 가치가 틱톡의 추정 가치가 최대 뭐 5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73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일론 머스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많죠. 네. 뭐 73조보다도 훨씬 많죠. 400조, 300조 이렇게 있으니까. 자, 근데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했을 때 회사 돈도 그거보다는 이상 많지만 함부로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X를 샀잖아요. 네. 예전에 구 트위터죠. 트위터를 인수를 했다 보니까 트위터가 있는데 또 이런 SNS 이런 것들 뭐 약간은 다르지만 틱톡은 유튜브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자꾸 이런 것들을 사들인다는 거는 자금 조달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아직은 미지수다 이런 것들 보이고 그에 따라서 메타가 상대적으로 오늘 좀 반등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보고 메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근에 구조조정도 있고 상당히 좀 압축해 나가는 기업을 탄탄하게 만드는 내실을 다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의 집에서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유튜브를 꺾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틱톡, 또 관련해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걸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뉴욕 증시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쏙쏙 뽑아서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